오늘 제가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년 지역 어민들의 고통이었던 빈산수 수계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소득 저하 문제와 관련 올해도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마산 합포구 현동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부지 및 학교부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하여 그동안 마창대교 변경 해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이어 마창대교 요금 인하 및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또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에 대해서 정말 도전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후배들에게 좋은 제안과 그 내용을 좀 남겨놓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정말 우리 지역 어민들이 가자미와 관련해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 관계해서 잘 풀어주셔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을 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세세하게 확인을 했던 바 이미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경남 바다가 관광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도 연관되는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수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확인하고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당장 벌써 올해 빈산수 수계와 관련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벌써 여기 보면 언론에도 경남 진해만 올해 첫 산소 부족 물덩어리 발생 해가지고 벌써 5월 중순쯤에 한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미리 한번 경남에 관심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작년 2020년 빈산수 수계로 인한 어민들 피해 및 이후 피해 복구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진해만에서 빈산소 수계 쉽게 이거 용어로 이제 풀이하면 이제 산소 부족 물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659개가에서 101억 5,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 피해 금액은 2013년도에 62억 정도 피해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해만에서 발생된 가장 큰 빈산소 수계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는 농업재해 대책국에 의해서 244개가에 52억 5,6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진해만은 반폐쇄성내만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빈산소 수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달에 지금 수상과학원에서 발표한 빈산소 수계도 매년 5월경 되면 그 제청부에는 빈산소 수계가 지금 발생을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그 진해만 해역에 대해서는 어장해찰을 좀 강화를 해서 어장해찰 결과를 어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어장 관리 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입식 신고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진해막 해역 양식장에 2,229헥타르 중 1,22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죠. 절반 넘게 입었죠, 그죠? 55% 네.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입식의 문제, 그러니까 입식 신고의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 신고 941건 중에 입식 신고되어 있는 건은 360건, 그러니까 38.2%. 네. 미 입식 미신고가 61.8%였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문제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진해만 해역의 이제 양식의장은 네. 진해만 해역은 4개 시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 창원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에 둘러싸여 있는데 주 양식하는 품종들이 전부 그 홍합이라든지 미더덕 그리고 그 굴, 멍게 그런 그 수화식 네. 이 양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식 중에서 홍합이나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자연 채묘를 하거든요.
종자 자체를 구입을 해서 내가 넣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참여를 해서 그 양장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농업재 대책법에 입식 신고는 입식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어민들이 왜 신고를 안 하느냐고 우리가 네. 저 도에서도 계속 동의를 하고 또 시군에서도 계속 동의를 하는데 차일피일 이렇게 입식 신고를 좀 미루다 보니 내가 놓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네. 계시고 또 이 입식 신고를 시군에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그 사진을 찍어서 입식을 했다는 그런 인터넷상 어떤 신청이라든지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민들이 또 시세관이 오는 시구청 군청에 오는 그런 수요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도 미입식 신고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지를 못했죠. 네, 저희가 물론 도에서는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차별적으로라도 일부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수부나 정부에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으나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작년에도 사실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상당히 도에서 노력했고 사개 시군 네. 시장군수도 건의서도 올리고 네, 네. 또 국회도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 일부라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법적 네. 개정까지도 네.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 그거는 법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 지원이 없었고 대신 그 경영안전 지원 자금이라든지 그런 간접 지원으로 조금 지원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어민들이 입식 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차일피일 제가 신고를 한다 이래 하다가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그걸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보험 아닌가요, 보험? 입식 신고하고 보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에 있어서 입식 신고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보험가입이나 수협에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료양식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적조나 고수온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양식업인들은 우리 양식재 보험을 네. 많이 가입하는 예. 하는데 이 수양식 양식은 네. 의료양식과 좀 다르게 의료양식은 사실 그 종묘도 어린 고기도 사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비가 네. 전체 경영비 한 3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만큼 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넣고 하는데 수화식 양식은 사실 그 종묘를 그냥 입식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확할 때까지 네. 기다리다가 되면 수확하는 부분에서 네. 내가 그 수확을 못 하게 되는 피해를 입으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 수화식 양식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나서 빈산수 수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한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어민들의 피해를 스스로 그러니까 부담을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서 참 좋긴 한데 보험료 가입률이 많이 높아졌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자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보험 가입을 하면 무조건 보험 가입하는 데서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네. 보험료의 50%를 국비 지원되고 그 중에서 30% 정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보험도 이제 보험금에 따라서 1억짜리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뭐 10억짜리 가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10억짜리 가입하는 사람을 다 우리가 30% 지원해주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뭐 1인당 한도 300만 원이라든지 네. 뭐 그렇게 제한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수화식 양장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가입하도록 동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소멸성 그 보험이 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보험 가입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네. 또 저희도 정부에서 또 보험료를 좀 50% 60% 올린다든지 그런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민들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에서도 지금 어쨌든 주계약, 특약 가입 금액 뭐 이런 부분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고 50%, 자부담 또 50%인데 50%의 자부담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 피해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 금액을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계약 지원이 250만에 400만 원으로 상승된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약 같은 경우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죠. 예, 올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어쨌든 주요하게는 그런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주요하겠지만 보험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실제 이제 보험료를 예산 사정상 저희 도비만 하더라도 한 30억 정도가 지금 네. 매년 보험료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뭐 계속 그냥 확대를 저희가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좀 국비를 그런 이제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50%인데 그걸 똑같이 해서 좀 국비를 좀 더 올려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건의를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0% 정도 올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중에 저희 지방비를 좀 더 보완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을 뒤따라가다 보면 예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어떤 도민들의 움직임들이 미처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주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내지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추후에 이런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 문제나 이런 데 피해 보지 않고 곧바로 좀 집행되거나 어쨌든 의민들의 이런 흐름에 저희들도 도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로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빈산수 수계 빈산수 수계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발생 원인, 뭐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빈산수 수계는 그 발생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도시화된 지역에 좀 내만에 가까운 지역에는 육상에 있는 그런 영양염들이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런 이 유기 물질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등 같은 미생물들이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산소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네. 낮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네. 또 수온 상승과 동시에 그 장마나 호우로 인해서 담수가 많이 유입되면 그 수온의 차이하고 그 담수로 인한 그 염분의 저염분과 고염분의 차이 때문에 그 바닷물 속에서 청이 생깁니다. 청이 생기면은 저청으로 이 산소가 공급되는 게 원활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해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폐쇄성 내만으로 원래 조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해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진해만 해역에서는 상층부와 하층부의 물의 혼합이 해수 교환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해만 해역에 대해서 1978년도에 그 양식굴 폐사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 규명을 조사하다 보니 빈산소 수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표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천수만이라든지 또 시아오 그리고 또 강홍만 이런 만들과 같이 진해만은 대표적으로 빈산소 수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해역입니다. 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그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담수가 너무 많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보통 양식의장에 지금 우리 진해만 같은 경우에는 그 창원이나 고성 정도는 수심이 한 10m, 한 15m 정도 되고 있고요. 그제나 그 통영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20m, 한 25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담수가 유입되면서 빈산소 수속이 있지만 위에 그 수하형 길이가 한 6, 7m 정도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는데 위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담수화가 되면서 저염분이 되면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빈산수 수계의 원인에 대해서 학회 쪽에서 이렇게 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그죠? 하나는 육지 오염수가 많이 유입이 돼서 빈산수 수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식장 바닥,
오래된 양식장에 어떤 밑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에 의한 오염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게 더 주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진해만에 있어서 평가를 해보면 어디서 이 빈산수 수교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가라는 부분들을 할 때 밀실 양식이 있는 그 연해, 근해,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육지하고 연접해 있는 바로 그런 일대에서 많이 생긴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도 뿐만 아니라 창원시 같은 경우도 마산만 살리기 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는 많이 맑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연근해서 생긴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님. 그 일부 그 업인들이나 이제 단체 연구기관에서는 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양식물의 그 폐사체가 네. 바닥에 깔아지면서 거기도 유기물을 분해하는 네. 그런 어떤 위생물 때문에 그 빈산수기가 발생된다 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부분에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진해만 얘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산수기의 영향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실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전적으로 네. 빈산수기가 발생한다면 네. 매년 피해가 그 몇십억씩 팔리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빈산수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되지만 네. 전체 요인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양식의장을 지금 재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분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그 빈산수 수교로 인한 양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요. 금방 말씀한 바에 의하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약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연구 영역을 하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 청정 의장 재생 로드맵 수립 및 관리 정책 방안 마련. 예.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지금 그 우리 요 용역 조사의 목적은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식의장하고 주변 해역의 오염이 심화되면서 네. 빈산수 수기라든지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각종 재해에 좀 취약하고 네. 또 의장의 생산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네.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의장하고 주변 해역의 오염 실태를 조사를 하고 네. 또 오염 지도를 작성을 하고 청정의장 재생 로드맵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의장 관리 정책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청정의장 재생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용역의 진행상은 작년 8월부터 상계 연구기관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동안에 그 75개 정점으로 물론 진해만의 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점으로 현장 조사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효율적인 의장 관리 정책과 청정 의장 재생 사업 대상지 선정을 이 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업 지시서를 좀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의장 재생을 위해서 휴식연재 중장기 계획, 그 실제로 의장 휴식 지풀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언급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적인 청정의장 관리를 위한 매뉴얼, 그다음에 퇴적물, 폐각, 폐업, 기자재 등 종류별 폐기물 처리 기준 체계 수립하겠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금방 좀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니까 양식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퇴적되어 왔던,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로 청정해역을 만들기 위한 이런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번에 용역을 통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용역 중간 보고를 하실 텐데요. 보고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중간 보고는 저희가 앞에 3월 달에 했었고요. 예. 했었고 지금은 최종 보고를 8월 달에 지금 8월 달에. 했었죠.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또 이 의장을 위해서 아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와 관련한 그 다양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있고 실제 의민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했더라면
훨씬 그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우리가 일을 풀어가는데도 조금 더 그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중간에라도. 그거는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네. 올해 3월,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또 3회를 거쳐서 네. 또 진행을 다 하고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항상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 전문 자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나 다른 여타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좀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의 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외에 다른 이견이 있거나 또는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현장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메울 수 있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좀 통로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분들과 네. 같이 저희가 자리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간 연구자들이나 실제 예, 예. 어민 대표라고보다는 어쨌든 실제 지금 종사하고 계신 어민들, 이런 분들하고의 일정 규모 안에서라도 한번 그런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자리는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환경오염으로 전 지구적 문제죠. 또 1차 산업부터 친환경에 대한 대안 모색이 지금 활발합니다. 특히 농업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 있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어업에서 친환경 어업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위원님이 처음 질문 주실 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이야기한 줄 알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또 수산업도 친환경업, 지속 가능한 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르는 업은 ASC 인정이라든지 잡는 업은 MSC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네. 10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추세가 확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 중국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해외에 비해서 미비하지만은 전복, 참치, 해조류 등 일부 제품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인정은 농산물의 유기농산물 인정, 그리고 축산물의 동물복지 인정, 또 무항생제 인정과 같은 개념으로 최근 국내에서 관심은 늘고 있으나 이 배합사료라든지 무항생제 사용, 환경영양 최소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등 인정의 기준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무항생제 사용 의료양식장에 대한 친환경 공익 직불제 시행하고, 또 청정해장 재생사학과 같은 정책들이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업으로 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양식장 개선, 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지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빨리 속도 있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다는 국가 소유고 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바다를 사용해서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는 양식업 면허라든지 어선업 허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권리를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권리를 부여를 받았으면 바다를 보존하고 가꾸는 의무와 책임도 틀림없이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의장에는 밑에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3년마다 의장 청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어업인들이 내 의장 밑에 청소를 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구를 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면 단순히 이제 버리지 말고 온다는 것을 떠나서 조업 중에 걸린 어구는 다 해소를 해와야 됩니다. 어민들 스스로. 그리고 저희 도에서
그 인공어초라든지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이라든지 또 소규 목장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매년 한 수십억에서 많으면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자원에 대한 수산 자원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어업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이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금방 말씀드린 ASC나 MSC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어민들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혹시 지금 친환경 수산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전남에서는 전복 양식 의향이 전남은 저희하고 경남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전남은 주로 전복 가두리 양식 또 해조류 양식이 많습니다. 좀 친환경적이고 저희도는 의류 양식이라든지 폐류 양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 쪽에서는 그 전복 의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그 ASC를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그 홍합 양식 가공을 하시는 창원의 금진수산에서 ASC 지금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제도 지금 있고요. 몇 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민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나 또 한편에서는 서로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친환경 이런 부분에 갈 때 농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또는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 내에 바로 이 친환경 ASC를 비롯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은? 예, 저희가 이제 종전에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나 지책을 만들면 무조건 따라오도록 지금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어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그 의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것도 하나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학등한 데도 있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이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양식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유엔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30년간에 보면 전 세계 양식업이 매년 8.6%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먹거리가 많이 의류 양식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섭취하는 생선의 58%가 양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 친환경 또 친환경 먹거리 이런 측면에서도 그 수산에 있어서의 친환경 수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뭔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출발부터 좀 지원하고 방향도 제시하면서 손잡고 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친환경 수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정책과 또 지원책 이런 것들 좀 마련해 주시겠다고 답변 들은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사업의 해양수산부의 주도 사업 내용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에는 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관련 보급 촉진이라든지 흔함 연료 개발 그리고 친환경 부표, 해양 폐기물 정화, 갯벌 복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부표 보급과 해양 폐기물 정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부표 공급은 현재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100%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77억 원의 사업비로 200만 개의 부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환경정화성 건조 2척, 저희 도 한 척, 창원시 한 척입니다. 150억 원과 바다 환경 지킴이 205명에 27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4개 분야 20개 사업 2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 5번, 6번, 7번 순서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지금 어쨌든 친환경적인 하천이나 아니면은 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저 지금 바지선 시스템 정착해서 한다는 저런 부분들도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대적물이나 내지는 바다 양식에 있어서의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친환경적인 양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의 고민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실제 어민들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관심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든 어민들이 같이 공유한 친환경 그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업에 대한 어민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저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품이 있다면 그렇게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경남에 이렇게 그린 뉴딜 사업에 보면 실제 이제 내용이 스마트 양식, 수산업 전주기 데이터 센터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디지털 저희 뉴딜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금방 그린 뉴딜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스마트 양식이라 클러스터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와 관련해서 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아까 어민들에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옷을 우주복을 입혀도 속이 60년대, 50년대 같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용할 줄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생각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우주복을 입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챙겨서 어민들과 협조 체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경남의 어떤 그린 뉴딜 사업 속에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일을 풀어오실 때 어민들과의 대화를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좀 어민들하고 만나보시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느꼈던 그런 뭐 문제점이랄까 아니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간 아까 위원님 첫 말씀에 퇴직을 앞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34년 동안 해양수산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사실 어업인들하고 그렇게 많은 소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부족한 면이 많았었고요. 또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제가 그간 겪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가지고 어업인들과 우리 행정기관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또 제가 좀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 도정 질문에 위원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씌워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후배들에게 실제로 좀 친환경 수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고민이 직접 한 친환경 수산에 대한 미래 전망을 좀 제시하시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경남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더 촘촘하게 어떤 부분들 좀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하게는 어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실 퇴적물 처리나 이런 부분도 어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만나보면 어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당장 쓰레기를 치울 때 그러면 우리 양식은 어떡하지? 바로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대안과 함께 어민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